과연 조선은 과학과 혁신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모습은 고루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아는 조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미래를 꿈꿨던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백성의 상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발명과 혁신을 멈추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배기구로만 기억하는 그가 사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미래를 내다본 혁신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되었답니다. 그의 숨겨진 면모를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18세기 후반, 조선은 마치 거대한 폭풍 우에 휩싸인 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고 조정은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혼란의 연속이었죠. 거리에 나앉은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저작거리의 불안한 웅성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려 했던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어린 정약용은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며 그 비범한 재능을 주변에 알렸던 것이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탐하는 것을 넘어 당대 사회의 모순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문의 주류였던 성리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학에 깊이 천착했죠. 이런 정약용 선생의 천재성과 개혁 의지를 알아보니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당파 싸움을 잠재우고 조선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정약용 선생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니 바로 수원 화성 축조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열기가 한창 뜨거워질 무렵 안타깝게도 정조대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정약용 선생에게 그리고 조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개혁의 꿈은 과연 이대로 좌초되는 것일까요?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 소식은 개혁의 불꽃을 순식간에 꺼뜨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정약용 선생에게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존경하고 뜻을 함께하던 군주를 잃은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그는 곧 거대한 정치적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남인이라는 이유로 또 당시 탄압받던 서학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유배지 강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꿈과 개혁을 향한 열정은 차갑고 나선 유배지의 바람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듯 보였죠. 좁디 좁은 초가집에서 홀로 쥐새우는 고독한 밤들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학문과 깊은 사색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더욱 단련시켰죠.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갇힌 유배객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어떤 속박도 없이 더욱 자유롭게 조선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백성을 위한 기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샘물처럼 솟아났으니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배다리는 단순히 강을 잇는 구조물이 아니었죠. 여러 척의 튼튼한 배들을 정교하게 엮어 만든 이 다리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길처럼 사랑과 물자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며 소통과 교류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주었을 겁니다. 또한 수원 화성 축조에서 빛을 발했던 거중기의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기중가나 농로 같은 혁신적인 장치들도 그의 손에서 구체적인 설계도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분명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효율을 내어
백성의 고된 노동을 경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깊은 애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유배지에서도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들을 끊임없이 탐독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망원경, 자명종, 그리고 당시 서양에서 눈부시게 발전하던 수많은 기계 장치들을 보며 조선도 언젠가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비좁은 유배지방은 어느새 미래 조선의 찬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거대한 연구실이 되었고, 낡은 종이 위에는 백성을 위한 그의 뜨거운 열망과 천재적인 발명 스케치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들은 결코 단순한 이론서나 학문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실용적인 방안들이 마치 정교한 설계도처럼 세밀하게 담겨 있었죠. 농업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시 만연했던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심지어는 뿌리 깊은 세금 제도의 모순까지 개혁하려는 그의 통찰력은 시대를 한참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의학 연구에도 각별히 매진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서양 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했으니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생각들과 미래를 향한 비전은 안타깝게도 당대에는 온전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뿌리 깊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의 꿈은 그저 이상적인 상상으로만 치부되기 일쑤였죠. 한양으로 보내진 그의 수많은 저술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을까요? 만약 그의 꿈이 모두 실현되었다면 과학과 기술이 꽃피워 백성 모두가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누리는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더욱 찬란한 역사를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지적 유산은 비록 당대에 온전히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기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혁신 정신과 실용적인 지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감이 되어주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의 집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미래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그의 지적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